엄마하고 엄마표 수학을 할 때 이렇게 문제를 한 2문제 풀었다. 완전 성공하신 거예요. 결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구도 해주고 문제집도 다 해주고 하는데 내가 생각만큼 잘 따라오지 않고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또 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괜히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조건이나 뭐 이런 학원비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하시는 얘기가 엄마표 수업 못하겠어. 그럼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다.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문가가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생각부터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환경에서 선생님과 진행하기 때문에 배워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의지가 없다던가 엄마와의 이런 관계, 피드백이 없다던가 하면은 사실 돈 낭비죠? 그냥 매달 그냥 돈이 그냥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마냥. 학원은 언젠가는 보내셔야 될 시기가 오실 수 있어요. 아이가 근데 그거는 아이가 원할 때. 엄마 나 이 부분이 약해. 이 과목이 나는 힘들어. 나는 이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보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랑 싸우기 싫어. 그냥 학원 가. 이렇게 돼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이 조금 바뀌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인가요? 네. 언제? 아이가 스스로 수학을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때 학원을 보내면 베스트거든요. 혼자서 잘하는 아이가 학원 가서 잘해.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한 문제 한 문제 가르쳐주고 화내고 이 감정적인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드는 거죠. 엄마가 예를 들면은 오늘 2장 풀어놔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중학년, 고학년 되면 엄마가 옆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는 뭐 부엌에서 뭐 요리를 하고 아이는 자기 방에서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아이가 해결을 했어. 틀린 부분은 다시 풀어와. 다시 고치고 안 되는 부분만 엄마하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어느 정도 아이가 스스로 학습이 잘 되고 있다? 계획부터 세우고 요거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 어른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 자아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이 정도까지 되기 전까지는 엄마하고 우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이 점점 이제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점프업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사실 그런 친구들은 학원 보냈을 때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하나하나 챙겨줘야 되고 이거 모르겠어 저거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학원을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모르는 걸 알게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 학원이라는 게 1대 다수의 수업이에요. 그리고 진도가 있고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진도를 그 시간 안에 끝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반 안에서 잘하는 아이가 아니면은 역시나 또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남아서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것도 한계가 있죠. 아이가 제가 설명한 걸 계속 설명을 해주거든요. 또 모른다 그러면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는데 설명만 100번 하는데 애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어디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고 또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개념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문제 자체를 못 풀 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죠?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왜 이걸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잖아요. 학습. 이게 수업을 아이들이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 거로 만들기는 참 힘든 과정이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기억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엄마하고 어제 했는데 왜 몰라? 우선은 그 마음 자체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엄마 곱셈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 그랬을 때 어떻게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문제집 읽어요. 맞아요.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문제집은 누군가가 굉장히 친절하게 요약해 놓은 정리 개념들을 요약해 놓은 요약 설명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만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개념이 나왔는지 사전 활동이라든지
그 흐름이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결론부터 답부터 외워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어떤 개념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학교에서 하는 교과서 있잖아요. 한 권을 더 사두세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딱 나오진 않거든요. 앞서 어떠한 활동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런 흐름으로 나와 있는 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아이가 전혀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면 문제집을 펼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펴고 앞에서부터 흐름을 따라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개념 이해는 됐어.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죠. 이해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때 문제집을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개념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엄마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문장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도 다 이해를 했는데 거기 안에서 수학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뭐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물어봐야 되나요? 그쵸. 보통 어떻게 하죠? 왜 몰라? 다시 읽어! 다시 풀어봐. 똑바로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읽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문제집 이렇게 보고 다시 읽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거지 맥락을 파악하려는 그 노력이 사실은 아직은 힘들거든요. 부족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덮어요. 풀고 있던 문제집을 덮고 아이한테 물어봐요. 어떤 상황이야? 뭘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딱 나와요. 각이 나와요. 이 아이가 이거를 지금 이 문장 자체를 이해했는지 문제 상황을 이해했는지 그게 첫 번째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눈 내리깔고 다시 읽었단 말이야. 덮었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다시 주는 거예요. 엄마 다시 물어볼게 라고 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때 좀 노력을 해요. 아, 이 문제가 뭐지? 어떤 상황인 거지? 철수와 영희가 다른 방향으로 뛴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하거든요. 만약에 맥락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했는데도 안 되면 우선은 상황이 뭔지 몰라. 그럼 그거는 너무 막연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상황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맥락을 이해를 했어. 근데 그거를 못 풀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분수의 계산이 들어가 있어. 혹은 곱셈의 몇의 몇 배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식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개념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 혹은 이 문장 안에서 몇의 몇 배가 곱셈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해? 빽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아까 개념할 때 2의 3배는 2 곱하기 3이라는 거. 그걸 먼저 이해시키고 나서 다시 문제로 오셔야 되는 거죠. 언제 그러고 있어? 답답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엄마하고 엄마표 수학을 할 때 이렇게 문제를 한 2문제 풀었다. 오늘 하루에 완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장을 의미 없이 그냥 유형별로 익혀서 문제를 해결해서 오늘 2장 다 끝냈다. 오늘 엄마표 수학 잘했네. 아이도 수학 공부했네. 이게 아니고 제대로 2문제, 한 문제를 해결을 했네. 와, 우리 아이 이만큼 성장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엄마표 수학을 잘 진행한 아이들이 조금 늦더라도 그 잘 쌓아온 그 시간들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고 그 과정을 경험했던 친구들이라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은 엄마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까지 쭉 이렇게 그 좋은 수학적 태도 길러오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끌어주셨잖아요. 그럼 다 하신 거예요. 그 이후는 아이에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수학적 태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결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엄마표 수학을 하시는 모든 엄마들에게 격려 한마디, 파이팅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저희 파이팅이 필요하시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지금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나도 포기하고 싶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엄마의 시간과 정성, 이게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우리 처음이잖아요. 엄마표라는 거 한 게 처음이잖아요. 엄마도 어떻게 보면 미숙하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엄마도 같이 성장을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꿀쌤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서 우리 아이들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팅입니다.